여기 스웨덴의 한 식당의 문구입니다. 중국인들 안 받아요. 다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을 써놓은 듯 적혀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도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나예요. 저희 아버지는 스톡홀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의 어머니는 베네수엘라인이고 아버지는 스웨덴 이외의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 이주하셨죠. 그래서 저는 스웨덴어뿐 아니라 영어와 스페인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나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저는 명백한 스웨덴인으로서 정체성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스웨덴으로 이민 온 분들이세요.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의 자녀인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민자 2세로 스웨덴에서 자라오면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크게 느낀 적은 없었고 다른 이민자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죠.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의 이민 스토리를 듣는 게 흥미로웠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좋고 싫음은 없고 각 나라에 대한 이미지만 있을 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입학 후 동양인처럼 생긴 여자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새학기라 친구를 사귀는 시기인데 저는 주로 제가 먼저 다가가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이민자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죠. 저는 그 동양인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이름은 미아라고 했어요. 그녀는 본인을 스웨덴인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억양과 발음에서도 전혀 이민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어릴 때 입양된 케이스였죠. 사실 스웨덴에는 한국인 입양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종종 보긴 했지만 지금처럼 친구가 된 경우는 처음이라 관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한국 입양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1986년 외신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한국 해외 입양 관련 기사의 메인 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표지에는 판매될 아이들 한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입양 문제는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시작은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내년부터 한국 아동의 입양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는 한국 아동 입양을 시작한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입양센터는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5명의 아이들까지만 받은 뒤 한국과의 입양 중개 업무를 청산한다고 발표했죠.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 역사에서 특정 국가가 한국 아동 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스웨덴이 처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고아, 기아로 호적이 조작되고 입양 수수료 때문이었어요.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16만 명의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친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로 호적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입양된 미아라는 친구도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배우고 싶어 했고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웨덴이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더라도 외모와 인종이 다른 친구들 그리고 부모와 다른 점에서 오는 소외감과 배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아와 친해질 무렵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진짜 한국인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녀도 저처럼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인 것처럼 보였어요. 수민은 미아에게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미아는 아니라고 스웨덴인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미아는 스웨덴인이지만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고 밝혔어요. 수미는 몰랐다며 무례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아는 자신이 부모님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자각한 후 자신이 한국 태생이며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스웨덴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체성을 찾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미아는 수민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고 저도 함께 배우기로 했어요. 우리는 수민을 한국어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한글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죠. 수민은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라고 설명해줬어요. 자음과 모음을 소리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한 글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는 수민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미아와 수민, 저 셋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깔끔하게 차려 입은 무슬림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어요. 그는 레바논 출신이었고 친근한 스킨십을 하며 물어보는 것이었죠. 동양인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어떻게 구별하냐? 고 물었어요. 저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지만 수민의 반응에 감탄했죠. 수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신이 시리아 사람인지 요르단 사람인지 레바논 사람인지 얼굴만 보고는 구분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건 당신이 그 문화 안에 속해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말을 듣고 레바논 남자는 알겠다고 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감탄했어요. 수미는 그런 질문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고 하더니 수민의 대응 방식은 감정적이지 않고 차갑고 단호해서 상대방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어이없는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아버지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식당에 들어가 보니 동양인 남자와 아빠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한국인이라고 했고 메뉴를 주문할 때 선결제를 요구한 것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내냐며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코끝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어요. 수민을 봐도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위생적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 남자는 전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떡진 머리와 쾌쾌한 냄새로 식당 전체를 악취로 물들일 것 같았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 남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결제 어플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빠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에게 어안이 벙벙해졌죠. 분명 한국 사람들이 이럴 리 없는데 저는 다시 한국 사람이 맞냐고 물었고 그는 자기가 한국인인데 뭐 불만 있냐고 스웨덴어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수민이 그 남자에게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했고 그는 수민의 말을 알아듣는 듯 더 큰 소리로 고성을 질렀어요. 수민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어서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아는 저도 그 남자가 수민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이내 우리에게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며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조언했어요. 아빠는 그 남자가 한국인인 줄 알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 행세를 하며 추태를 부리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다고 하셨죠. 아빠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그 남자는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그 중국인은 더 격렬하게 발을 구르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으려는 행동을 했어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그의 행동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똥을 누려는 자세를 취했거든요. 정말이지 그 장면은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침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자 그는 급하게 바지를 올리며 도망치려고 했어요. 저 미친놈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누구도 냄새나고 바지를 벗은 그 중국인을 맨손으로 잡고 싶지 않았죠. 그 순간 중국인이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는데 수민이 몸을 살짝 돌려 그의 다리를 지켜보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수민 덕분에 중국 남자는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아빠는 수민 덕분에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고마워하시고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주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중국인들이 노르딕 드림을 품고 스웨덴으로 많이 이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칸디나비아의 중국인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세기가 바뀌면서 약 8,000명에서 지난해 38,000명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했죠. 발달한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중국의 플랫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칸디나비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노르딕 스타일이라는 문구는 가구, 옷, 귀리 우유 라떼 등 모든 것을 판매하는 유행을 만들었어요. 이 중 일부는 이케아의 성공과 관련이 있었어요.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노르딕홈 해시태그는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관대한 복지국가와 진보적인 사회개혁에 찬사를 보냈어요. 특히 부부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스웨덴의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또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은 스칸디나비아를 더욱 이상적으로 묘사했죠. 스웨덴에 거주하는 동영상 제작자나 블로거들은 저렴한 주택, 강렬한 노동 문화, 보수적인 사회적 태도 등에서 벗어난 안식처로 북유럽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스웨덴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예상보다 높은 스웨덴의 물가였어요. 외식이나 커피 한 잔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중국에서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스웨덴의 겨울은 오후 3시 전에 해가 지고 북부에서는 해가 전혀 뜨지 않아 우울함과 건강 문제를 겪는 이들이 많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일을 느리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라곰이라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분주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느린 생활이 지루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젊은 중국인들은 스웨덴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엉망인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겐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스웨덴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죠. 얼마 전 스웨덴의 한 호텔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투숙객이 로비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하고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은 이들을 공동묘지에 내려놓았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달랐어요. 중국인 가족이 오후 2시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호텔 직원이 거절하고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로비에서 쫓아내고 경찰차에 태워 공동묘지 근처에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중국 황부시 보는 호텔이 폭력적으로 그들을 쫓아냈고 경찰이 부모를 구타했다고 보도했어요. 또 경찰이 이들을 내려놓은 곳이 무서운 장소였고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가족의 말을 인용했죠. 중국인 가족은 공항으로 가서 스웨덴을 떠났고 스웨덴 경찰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스웨덴 매체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입실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어요. 경찰은 부모를 조심스럽게 옮기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에서도 경찰의 폭력보다는
부모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이들을 내려놓은 곳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스톡홀름 중심에서 6km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원 내 묘지였어요. 이 상황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도 스웨덴 경찰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그라졌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외국 여행 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서방의 법대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일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전통 문화를 스웨덴까지 가져갔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아버지는 중국인들과의 비화를 이야기하며 식당 근처에서 다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한참 웃으며 공감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며 식당에서 대부분 스스로 하는데 오늘 아버지 가게에 왔던 중국인처럼 그 사장님의 식당에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 있었고 결국 그 사장님은 중국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했어요. 중국인들의 행동에 질려버린 그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때문에 여권을 보여달라고까지 했다고 했죠. 그 사장님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버지께 조언해 주셨대요.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 과하지 않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지만 중국인들은 그냥 들어와 가장 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돌진한다고 했어요. 수미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인들은 억양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부드러운 억양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는 높낮이 변화가 심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계산할 때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종업원이 계산서와 카드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카운터로 가서 계산하려 한다고 했어요. 수미는 이 말에 박장대소하며 맞다고 했어요. 한국의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이라 자신도 스웨덴에 처음 왔을 때 그랬더니 식당 직원이 너무 놀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수민의 호응에 신이 나셨는지 일을 미루고 우리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문할 때의 특징도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종업원이 옆에 있는 걸 불편해해서 주문할 때 메뉴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결정되면 다시 요청하겠다고 한다고 했어요. 계산할 때도 한국인들은 테이블 위에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출입문 앞에 있는 계산대로 간다고 했어요. 또한 음식을 먹고 난 후 자신의 접시를 치우려고 두리번거린다고 하셨어요. 수미는 이에 맞다고 하며 한국의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셀프 서비스라 그런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여행 가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죠. 자신도 스웨덴에 와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다 마신 컵을 자연스럽게 음료가 나왔던 곳에 가져다 놓으려 했더니 종업원이 그건 자기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특징을 너무 잘 묘사했다고 웃었어요. 우리의 대화 중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국인 행세를 하던 중국인에 대해 묻는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그가 식당에서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는지 확인했죠. 아버지는 놀라서 맞다고 대답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중국인이라고 하셨어요. 경찰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그는 사실 중국인이었고 한국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사기 행각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국적을 사칭하는 게 아니라 위조 여권까지 사용하다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중국인들은 안 되겠다며 중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라도 붙일까 고민하셨어요. 수미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면 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중국인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온 동네에 소문낼 텐데 아버지 식당에서 그런 표기를 한다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사칭한 심각한 사건이 있었지만 수민 덕분에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어요. 아빠는 수민에게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이 다시 나타나면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수민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후에도 문제 있는 중국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수민이 종종 식당으로 와서 해결해주곤 했죠. 존중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듯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민은 정말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스웨덴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짝퉁 한국인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